대학교로 진학할 예정인 이다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한서대학교 항공조정전공을 합격한 진승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동학원에서 1년 재수하고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수석 합격한 김솔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부터 은석학원에서 재수해서 올해 서울대 간호학과 그리고 부산교육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된 부산고 출신 조현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작년에 한양대에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올해 은석학원에서 재수하게 되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그리고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의 장학생을 합격한 이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에 입학하게 된 국제외고 출신 엄성희입니다. 용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자퇴를 하고 군대 제대 이후 작년 4월부터 재수를 시작해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김준석입니다. 저는 대동학원에서 선행반부터 수능 이틀 전까지 수험 생활을 보내고 올해 부산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조서영입니다. 감을 거의 잃은 상태여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 공부 방법이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약간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런 기본 개념과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를 이제 선생님들과 자주 상담을 하면서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다지더라도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확실히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갈수록 이제 그게 압박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초반에는 수학 위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사탐 같은 경우도 많은 다른 아이들은 좀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면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사탐은 솔직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확실히 잡아놓고 가면은 그만큼 이제 다른 데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초반에는 오히려 수학과 사탐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말이겠지만 기본 개념을 처음에 착실히 다지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다른 사람보다 문제 푸는 양을 좀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개념만 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개념은 이렇게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생각도 하면서 이제 몸으로 좀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출문제는 2회시 이상씩 풀었고,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도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스스로 감을 익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팁인데, 약간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 때 말고 그냥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나에게 설명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머릿속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게 자기가 그냥 단순히 공부한 것보다 남한테 가르쳐준 게 머릿속에 잘 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이 보통 이제 수업 듣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인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 주어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사탐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인강으로 수업을 듣기 전에 해당 차수의 이제 기본 개념을 인강으로 먼저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기 전에 하루 전이나 아니면 이제 1시간 정도 전에 인강을 들어서 봤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복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이거는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선생님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판서를 하면서 개념을 설명하거나 할 때 이제 내가 인강을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가장 좋은 거는 선생님이 이제 쓸 때 입으로 소리 내서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뭐 말을 하거나 수업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고, 소리를 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다면 머릿속으로라도 여기서 이걸 설명하겠구나,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하겠구나, 이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올까, 약간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만들면 머릿속에 굉장히 기억에 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국어랑 사탐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먼저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출 중심으로 매일 국어 시간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은석학원에서는 일어나고 아침 먹기 전까지 자습 시간도 있고 아침 조례 전까지도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항상 저는 문법 기출문제집을 풀었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풀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능 시간표와 맞춰서 1, 2교시 때는 국어 모의고사를 풀든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기출문제를 뽑아서 매일 그 시간에는 국어 기출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실패했던 이유가 탐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재수를 하면서 탐구 공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현역 때 탐구 과목이 배점이 적어가지고 소홀히 했는데 수능을 치고 탐구 과목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륜과 사문 과목을 했는데 특히 생륜에 많이 집중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인강도 듣고 수업도 들었지만 제가 제일 집중했던 거는 개념서의 회독이었습니다. 1회독 때 제가 모르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공부를 하고 다음 볼 때는 형광펜 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형광펜 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개념서의 모든 내용을 다시 정독하고 그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면 처음 회독했을 때 형광펜을 끄고 다음에는 다른 색 형광펜을 쓴다든지 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색으로 제가 공부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탐 과목의 특성상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제 방법처럼 이렇게 개념서에 집중하여 자신만의 개념을 확실히 다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첫 번째로는 EBS 연계 지문을 철저하게 공부했고 두 번째는 학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 선생님들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수능 직전에 제 모의고사를 1대1로 참석해 주셔서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학원에 왔을 때 각 과목의 단원 이름도 모를 정도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과목별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질문한 후에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재수를 다시 시작하면서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수업과 자습 시간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께 가서 질문을 계속 드려서 모르는 부분은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하고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와 달리 선택 과목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매가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매를 선택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보다는 문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문법 선생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당직을 하셨거든요. 선생님께 찾아가서 매일 문법 질문도 드리고 선생님이 남아준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없이 문법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는 아무리 문법을 잘하고 독해하는 방법이나 문제 푸는 방법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휘가 부족하면은 결국 선지를 고를 수도 없고 문제를 풀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위주로 공부를 먼저 했었는데요. 어휘를 공부할 때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공부를 한다기보다 어휘는 꼭 자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 30분을 보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보도록 연습을 했고 학원에 있을 때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침 조례, 점심 조례, 저녁 조례 이후에 저희가 자습을 하기 때문에 그때 10분씩이라도 매일 어휘를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휘가 마무리가 된 후에는 어휘도 해석이 안 되면 문법 좀 요소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법 공부를 했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개념 강좌부터 들었는데요. 비유전 부분은 2배속으로 빠르게 듣고 유전 부분은 정상적인 속도로 들으면서 특히 유전 스킬 부분은 최소 2-3번은 듣고 개념 정리하는 방식으로 복습했습니다. 개념과 기출을 진도에 맞춰서 병행하면서 공부하다가 6월에 2등급이었던 생명이 9월에 4등급으로 떨어져서 생명 문제 푸는 감을 계속 유지하고자 마저통 빨간 기출 문제집을 사서 이틀에 한 회씩 꾸준하게 풀다가 수능에 가까워졌을 때는 사설 모의고사까지 곁들여서 매일매일 한 회씩 모의고사를 풀면서 오답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답할 때 헷갈리는 거나 반복해서 보고 싶은 내용은 모아서 필기해 두었다가 수능장에 가져가서 점심시간에 읽었습니다. 지구과학은 화학 대신에 선택한 과목이라서 3월에 시작했는데요. 기초 개념 강좌를 듣고 또 개념 강좌를 들었습니다. 개념 강좌를 듣고 나서는 다른 강사의 후속커리를 타서 마지막까지 인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구과학 공부할 때 힘들었던 점이 개념을 알아도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자습 시간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문제를 풀고 나서 통학 시간에 지하철에서 아이패드로 또 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풀었던 거를 지우고 또 풀고 하는 식으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지구과학은 기출을 꼼꼼하게 돌렸기 때문에 마더텅은 하지 않고 사설 모의고사만 꾸준하게 풀어주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